안녕하십니까, 임금영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4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죠. 트리코일 여자부터 소호까지 시간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을 의미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삼상 1회선 전선로에서 대지 정적 용량은 CS이고 성간 정적 용량을 CM이라 할 때 작용 정전 용량은 요것도 공식 찾는 문제가 되겠죠. 삼상 1회선에서 작용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적 용량 플러스 성간 정적 용량의 3배다 해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 공식 찾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률은 동일하다. 자,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선로의 전압을 2배로 상승할 경우 2배로 승합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2배로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은 승합 전의 4배가 되고요. 공급 전력이에요. 선로 손실은 승합 전의 4분의 1배로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4배로 높아지고 손실은 4배로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여기서 이 공식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전력 손실 공식인데요. 3i제곱 r입니다. 이게 이제 삼상에서의 전력 손실이에요. 전류 i를 우리 유효전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죠.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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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렇게 적용하면 p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얘랑 약분돼서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분의 저항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저항 R은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요렇게 식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전력 손실률이 여기 동일하다고 했죠. 문제에서 전력 손실률이 동일하다고 했지요. 전력 손실률은 전력분의 전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여기다가 P를 이렇게 나누면 전력을 나누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P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A P가 1분의 P 이렇게 정리가 되죠.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얘랑 이렇게 약분될 수 있죠. P의 제곱은 P가 2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랑 약분이 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얘가 전력 손실률이에요. 얘가 동일하다고 할 때, 자, 전압을 2배로 상승시키면 얘가 2V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4V의 제곱. 4배로 전력 손실률은 작아지겠죠. 근데 전력 손실률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을 4배로 증가시키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공급 전력은 승합 전에 4배로 증가시킨다. 왜냐? 전력 손실률이 동일해야 되니까 얘가 4배로 커지면 얘가 4배로 증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력 손실 물어봤죠? 전력 손실에서 여기서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4V의 제곱. 그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A의 P의 제곱 고유저항 곱하기 길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 뭐예요? 전력 손실이죠? 그래서 전력 손실의 4분의 1배가 된다. 전력 손실은 4분의 1배로 줄어든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암기예요. 전력 손실률이 동일하다고 할 때 선로 전압을 2배로 승합하면 공급 전압은 4배로 증가하고 손실은 4분의 1배로 줄어든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이거 암기예요. 비율차동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내부 고장 검출,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은 비율차동 계정기예요.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아래 그림에서 전류가 P점을 통해 흐른다면 이때 누설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단 접지 저항 외에 다른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전력선인데 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류가 P점을 통해서 누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외함이에요. 외함으로 해서 누설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함과 접지의 저항값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측정할 땐 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거 ohm의 법칙이죠? 여기서 저항, 누설되는 저항은 여기 저항값 더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송전선로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폐선 채용하고 안정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안정도 증진 대책은 고속 재폐로 방식 채용, 개통의 직렬 리액턴스 감소, 발전기 소극 여자 방식 채용, 병행 다해선이나 복도체 방식 채용, 요런 것들이 이제 안정도 증진이지. 차폐선은 뭐예요? 전력선이 있고 여기 통신선이 있는 경우 요 중간에 전력선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통신선이 전력선의 영향을 받아서 뭐 전압이 상승하거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차폐선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안정도 증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삼상3선식의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삼상3선식 단도체 방식 송전선로와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단도체 단면적은 복도체 방식 소선의 단면적 합과 같은 것으로 한다. 이 내용은 그냥 복도체 방식에서의 특징 또는 장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복도체 방식은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정적 용량이 증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복도체 방식의 장점 여기 쭉 정리해놨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을 비교할 때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직류 송전 방식 장점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 송전 효율이 좋다가 되겠습니다. 직류 송전 방식은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송전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1, 2, 3번은 이거는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송전 방식 직류랑 교류랑 여기 구분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9번 소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소실에서 아크를 절연유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절연유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유입 차단기가 되겠죠? 유입 차단기. 절연유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화하는 차단기예요. 유입 차단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수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수조가 설치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수조가 설치되는 부분은 발전소의 도수로와 수압철관이 접속되는 부분에 설치합니다. 근데 여기는 발전소의 수로 처음 부분과 수압관 아래 부분에 설치한다고 했죠. 이거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 3번, 4번은 수조에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삼상3선식 1km의 임피던스가 Z옴이고 어드미턴스가 Zmom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요 특성 임피던스 공식 찾으라는 문제네요. 답은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수기는 복수기 하는 역할이 뭐죠?
뜨거운 증기에서 열을 뺏어서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복수기인데 그 복수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표면 복수기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비접지 3상 3선식 배전선로에 선택 지락계정기를 사용하여 지락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ZCT, 영상변류기와 GPT, 접지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예, 선택 지락계정기에 필요한 것 ZCT와 GPT,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지중전선로의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예, 답은 3번 매거가 되겠습니다. 예, 매거는 뭐 고장점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요.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매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장점 찾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지중전선로의 고장 장소 탐색하는 방법은 머레이 루프법, 정정 용량법, 그 다음에 수생 코일법, 그 다음에 펄스법, 응양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닌 건 3번 매거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페란티 현상 뭐죠? 보내주는 전압, 송전단 전압보다 받는 전압,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 이게 페란티 현상이에요. 근데 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선로의 정정 용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6번 동일 전력을 수송할 때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역류를 개선한 경우에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변압기, 개폐기 등의 소유 용량, 그러니까 소유되는 그 용량이 역률에 비례해서 감소한대요. 소유 용량이. 그러니까 역률이 커지면 소유 용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전력 공식 뭐지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지요. 역률이 증가하잖아요. 네, 역률이 증가하면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소유 전력도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역률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역률과 전력 서로 비례 관계에 있지요. 그죠? 그래서 역률에 비례해서 역률이 커지면 소유 용량도 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감소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전주 사이의 경관이 80m인 가공 전선로에서 전선 1m당의 하중이 0.37kg, 전선의 2도가 0.8m일 때 수평 장력은 몇 kg인가? 여기서 전선의 2도 뭐지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가설할 때 전선을 이렇게 약간 늘어뜨려서 가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처진 정도, 이 정도를 2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도를 처짐 정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2도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수평 장력이고요. 요 W가 전선의 1m당 하중, 그 다음에 S가 경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지요? 수평 장력 물어봤네요. 요 T 물어봤네요. T. 그러면 요 분수에 곱해진 요 분모와 요 결과값 서로 자리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 곱하기 5분의 뭐 60은 요거 뭐예요? 이 10이니까 6이 되겠죠. 곱해진 값 중에 하나와 결과값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꿔볼까요? 2 곱하기 6은 60. 2 곱하기 6분의 60은 5다. 성립하죠. 그죠? 요거 12분의 65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수평 장력. 얘와 결과값 서로 이렇게 자리 바꾸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이제 적용해 보면 W 전선 1m당 하중 0.37 곱하기 경간은 지지점, 요 지지물과의 그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경간 80m의 제곱, 그 다음에 8 곱하기 2도, 요 2도 늘어진 정도, 처진 정도 0.8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370k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수평 장력은 3번. 요거 2도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삼상계통에서 수전단 전압이 60kV, 전류가 250A, 선로의 저항 및 리액턴스가 각각 7.61옴, 11.85옴일 때 전압 강하율은 단 부하역률은 0.8 늦음이다. 자, 전압 강하율 물어봤습니다. 전압 강하율 공식은 수전단 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송전단, 이게 보내주는 전압이에요. 송전단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빼면 요게 전압 강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수전단 분의 전압 강하 곱하기 100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수전단 전압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전압 강하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전압 강하를 구하면 삼상이에요. 삼상에서의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루트 3 곱하기 전류값 250A 곱하기 저항 7.61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이죠. 역률 0.8 플러스 리액턴스 11.8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요 공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이때 전압 강하는 5714.9V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수전단 전압 킬로볼트니까 볼트 단위로 해서 10에 3승을 곱한 다음에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이때 전압 강하율은 9.52%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문제도 이제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데, 실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늦은 역률은 지상 역률이라고도 하지요. 지상 역률일 경우에는 부호가 플러스고요. 만약에 역률이 진상, 빠름일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요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자,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요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전압 강하율, 전압 강하 공식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복도체에서 소도체의 반지름을 Rm,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Sm라고 할 때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요거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n이 요 소도체 수거든요. 소도체가 몇 개요? 2개네요. 그럼 여기다 2 적용하고 여기다 2 적용하면 2 루트 R의 S가 되겠네요. 2-1은 1승이니까. 근데 우리 보통 요 2는 적어주지 않지요. 그냥 루트에 여기 안에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루트 RS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등가 반지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삼상 3선식 가공 송전선로에서 한 상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20옴이고 수전단 선간 전압이 30kV, 부하 역률이 0.8이다. 전압 강하율을 10%라 하면 이 송전선로는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자, 요거는 이제 전압 강하율 공식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좀 전에 전압 강하율 배웠지요. 전압 강하율 여기는 이제 델타로 표시했는데, 요건 뭐예요?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 얘가 뭐라고 그랬죠? 전압 강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전압 강하는 우리 여기 3상이니까 루트 3 전류 I에 R 코사인 세타, 늦은 역률이죠? 그럼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렇게 정리했었는데, 우리 이 전류, 우리 삼상이니까, 삼상에서의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이 전류를 얘를 적용하면 이때의 전압 강화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정리하면 얘랑 약분돼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여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얘는 그러면 V분의 P에 코사인 세타분의 1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얘를 이쪽에다 곱해주고 이쪽에다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전압 강하는 V분의 P에 코사인 세타를 R 코사인 세타에다 곱해주면 얘랑 약분돼서 저항만 남죠.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이쪽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얘랑 곱해주면 X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예요. 삼각함수에서. 그래서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뭐예요? 얘는 이제 수전단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압 강화율 이 공식에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전압 강화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수전단 전압 분의 P에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수전단 전압 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거 나누기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요 수전단 전압을 1분의 수전단 전압 이렇게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러면 VR의 제곱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럼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뭐예요? 전압 강화율.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지요? 얘 물어봤습니다. 얘 전력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공식이 요 공식 그죠? 똑같죠? 예, 요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전력. 그러면 얘 물어본 거예요. 얘.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얘 곱해진 형태지요? P에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나눠주고요. 얘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문제에서 우선 전압 요거 뭐예요? 수전단 전압이죠. 수전단 선간 전압 30kV. 그래서 기본 단위 볼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 적용해야겠죠. 예,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3승. 얘가 전압 강화율이죠. 전압 강화율 10% 줬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예, VR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항 15옴 줬어요. 플러스 리액턴스 20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하 역률이 0.8이래요. 자, 봅시다.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래요. 여기서 요 세타 값 한번 구해볼까요? 세타 값. 코사인을 넘겨주면 세타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타는 코사인을 넘겨줍니다.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넘어가면 아크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아크 코사인 0.8. 요거 공학률 계산기로 계산하면 36.87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탄젠트 세타 값은 36.87도다. 그래서 리액턴스 25의 탄젠트 36.87도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전에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그랬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에요. 그래서 여기 탄젠트 36.87 대신 0.8분의 0.6 곱하기 20 곱하기 0.8분의 0.6 이렇게 적용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로 쭉 누르면 3000 곱하기 10의 3승 와트 여기에 전압 옴 단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위는 기본 단위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와트 단위를 물어봤지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하면 얘랑 없어져서 킬로와트 단위의 답은 3000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전압 강화율 공식이 요렇게 나온 이유, 요렇게 해서 전압 강화율을 구한 다음에 전류를 적용해서 전압 강화식 정리하고 여기다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요 P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해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답 찾는다는 거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4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전력공학은 좀 암기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요 정도만 공부하셔도 전력공학은 한 12개에서 한 14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